다 읽었나요? 아직 읽는 중?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도 드러나 있고 나중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드러나나, 그리고 이제 인물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대사 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어떤 대사가 나오든 어떤 행동이 나오든 머릿속으로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눠 봐. 아시겠죠? 머릿속 읽으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뭐냐, 백지복습 준비할 때도 저거 위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기억이 잘 남을 건데, 어쨌든 출제 포인트 이제 힌트가 이게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념적 대립 상황을 그려냈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인물이 처한 상황과 겪는 내적 갈등을 살펴보고 인물이 민족이 처한 분단 현실을 이해하며 어쩌 감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에 출제된다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랑 내적 갈등이랑 분단 현실, 얘네가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지가 일단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대사나 회상이나 장면에서 드러나거든요. 그걸 짚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처럼 연관 지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 머릿속 읽으면서 이게 요렇게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뭐냐, X축으로는 요렇게 또 연관성이 있구나,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이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어정쩡하게 주워서 머릿속에 주워 담고 가면은 이건 나중에 막 다 섞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단단하게 쌓아가면서 읽어야 돼. 특히나 광장처럼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부분 나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 중에 뭐 월북 큰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고 환멸을 남한사의 환멸을 느끼고 월북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념 왜곡돼가지고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획일적인 북한 사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일단 그 전쟁 나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북한에는 광장만 있고 남한은 밀실만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왜? 북한은 모두가 다 소통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밀실이 없는 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고, 여기는 또 개인의 자유만 보장해 주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그 양극화가 된다라는 거, 서로 소통도 없고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60년대에 쓰인 작품인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가 은혜를 만나는데 명준이 아이를 가진 채 죽고 포로가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본문 보면은 공산군 장교, 그래서 중공 대표 5명 앉아가지고 동무 앉으시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겠소?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인물 말고 인물 둘러싼 상황인 거죠. 이걸 매우 잘 드러낸 대사인데, 이게 지금 이 중공군이랑 얘기하는 장면도 그렇고 뒤에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 남한 쪽이랑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대사에서 결국에는 지금 얘가 지금 처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럼 이제 이거는 개인의 상황이잖아, 지금. 여기서는. 그럼 이거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전체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오면은 이 비소설적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너네 여기랑 다르네. 왼쪽에다 공백 부분에 작게 쓰세요. 북측 땡땡하고 부드러움 적극적, 그리고 밑에 명준 땡땡하고 방어적 쓰세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어느 대사에서 드러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치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설득하는 대사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겠소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중립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립국이라고, 자꾸 최인훈이라고 하려고 하네. 명준이가 중립국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냥 말 잘라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둘 다 싫은데 왜 둘 다 싫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계속 신경 쓰면서 쭉 읽어야 돼. 뭐가 나오든 간에 이것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아닌가? 짝지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 잡아내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광장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애초에 이 소설 자체가 그 각을 잡고 쓴 거라서. 그 다음에 이 서로 쳐다보고 다음 대사 보면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중립국을 가고 싶다라는 거는 최인훈이 두 이념을 다 취하고 싶다 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차라리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은 곳을 가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엄밀한 판단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A랑 B가 있으면 이게 지금 결국에 남한 북한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명준이는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하는 뭐예요? 이걸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남한에는 이것만 있고 북한에는 이것만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둘 중 하나로 가겠다가 아니고, 바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근데 얘가 안 되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야. 얘는 확실히 싫고 얘도 확실히 싫고,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이거라도 할래, 이거인 거야 지금.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 아직 빨리 써. 지금 이거 이 구도 쓰세요, 구도.
음, 음, 플러스 B가 둘 다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둘 다 있는 곳일 수가 없지. 여기서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중립국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이랑 민주주의 진영 어느 쪽에도 사회주의 진영, 민주주의 진영 둘 중에 어느 쪽에도 안 붙은 나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인도, 브라질, 스위스 이런 데가 중립국이거든요. 이때 얘기하는 중립국은 뭐냐면 소련이랑 중국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인 거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인 거야. 그 두 개가 갈리는 거라서 둘 다 못 취하지, 애초에. 취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서로 모순이야. 있을 수가 없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안 하고 거기부터 좀 차이가 크거든요. 중국도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이 B가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측면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광장과 밀실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두 개 다르거든요. 경제체제랑 정치체제가 달라. 그러니까 정치체제는 소련이랑 중국 쪽이면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일 수 있는 거지.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냥.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냥. 결국에는 브라질이랑 여기 나오는 인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만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래서 너네한테 얘기한 게 방금 물어본 게 그거예요. 딥하게 얘기해줬냐 물어본 게 이것 때문이거든. 여기는 자본주의 vs 공산주의인 거고, 근데 사실 여기에 대응되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긴 해. 근데 여기서 대응되는 건 이제 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인 거지. 전체주의. 이거인 거지. 그래서 정치 체제로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경제 체제는 둘 중에 하나 이거 했는데 정치 체제는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국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이념을 중립으로 가졌다기보다는 편을 안 들었다에 좀 더 가까운 거긴 해.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냉전 시대일 때 그때 소련 편을 안 들고 미국 편 안 들었다, 그냥 이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실이니까. 이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지. 근데 이거는 현실이 그랬던 거고, 소설 속에 녹아낸 현실이 그런 거고, 이념적으로 얘가 원했던 건 이거지, 당연히. 받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뛰어드는 이유가. 중립국보다 이게 더 나은 이유가 나오잖아, 뒤에. 두 개가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화가 없는 거지, 중립국에도. 그러니까 뛰내는 거예요. 뛰어내린 결론으로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일단 이거 빨리 쓰세요, 이거 지금. 구도 쓰시고.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중립국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중립국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중립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싫고 얘가 싫은데 얘가 그냥 극단적으로 처져 있지 않으니까 여길 가는 거야. 실제로 가고 싶은 데는 유토피아인 거지. 없는데. 그래갖고 바다에 몸 던지는 거예요. 중립국이요? Of course. 차악. 최악이 아니고 차악. 두 번째 나쁜 거.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 고등국어에서 핵심은 엄밀한 판단을 자꾸 시키는 거라서 그냥 큰 덩어리만 봤을 때 얘는 중립국 하고 싶었나 보네, 얘는 둘 다 좋아했나 보네, 이러면 이제 선지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밀도 높게 봐야 돼요. 게으르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게으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지.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으면 그건 손운동이야. 너네 문제 풀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부지런히 굴러가야 돼. 어쨌든 그래서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인데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는 논리가 일단 1번으로 지금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지웁니다. 여기 지웁니다. 아, 참고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거 헷갈리는 건 조금 지금은 알아놔야 된다, 너네. 이 작품 할 때는. 보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체제랑 정치체제는 다른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같이 가고 사회주의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거지. 같이 갔을 때 유리한 거지.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유재산과 자본을 인정하는 거거든. 개인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정치할 때 너의 자유와 너의 정치적 뭐랄까 의견도 존중해 줄게 랑 연관되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 거고, 자본주의랑 민주주의가 항상 한 세트는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한 세트라기란 그건 아니야. 이게 중국이 지금 그거라니까. 정치체제는 우리랑 다른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라니까. 걔네 자본 인정하잖아요. 사유재산 인정하잖아. 원래 이제 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면 안 돼요. 올 배급으로 가야지. 이제 북한도 결국엔 오피셜은 걔네들이 이제 사유재산 인정 안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인정하잖아요. 장마당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대사의 의도가 중립국 자체를 까는 게 아니에요. 중립국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속성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까는 거야. 이 남한에 속하는 이 속성을 까는 거라고. 얘를 까는 거야, 지금. 중립국을 까는 게 아니고. 중립국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속성을 까는 거야. 왜? 자본주의 속성 여기서 상징하는 건 중립국이 아니라 남한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까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굶주림과 범죄 밑줄 긋고 별표 치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당시 이념적으로도 그랬고 지금 이 개인한테도 설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너네 이 설득하는 전략 있죠? 설득 전략. 그러니까 이제 내용.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 중국군이랑 그 뒤에 나오는 미군이 이 명준이를 설득하는 논리가 당시 이념끼리 상대 이념을 까던 논리랑 매우 흡사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는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념을 다뤘다라는 거 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다룬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쉽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필터링을 한 거야. 한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데 이거 얘만 다루잖아? 소설이 아니게 돼.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선동적인 글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 녹여냈잖아. 그치? 그게 의의가 있거든요. 문학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에 나온다니까.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나올 겁니다. 애초에 이 작품이 여기 실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야. 그냥 막 멋있게 썼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범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명준이한테 하는 얘기지만 실제 당시 이념 대립과도 연관성이 있다. 밑에 쓰세요. 양극화 쓰세요.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굶주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거야. 자기 사유재산이 따로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겠다는 건 이 사람이 굶주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 꼬집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그 산하에서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범죄의 종류 중에 양극화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맥락 잡아야 돼, 맥락. 공산주의는 비교적, 그러니까 뭐냐,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 지금 지금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준이가 앞에 이제 생략됐는데, 그럼 이제 모순이랑 부조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 너네 자습서 이걸 뽑아줄 걸 그랬나? 그래서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남한이 싫어서, 두 번째는 북한이 싫어서잖아. 지금 쓰세요. 중립국 선택 이유 땡땡하고 남한에 대한 절망, 북한에 대한 절망. 이거 두 개 때문에 중립국을 선택한 거야. 중립국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싫어하는 이유가 남한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순과 부조리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획일화. 그 다음에 인간성이 없어진 거야. 이것도 사실상 모순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모순이랑 여기 나오는 모순 둘 다 모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극혐 포인트였던 거죠. 명준이한테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조금 빈 데다 쓰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1번 중립국의 상징적 의미, 2번 부채와 명준의 삶, 3번 푸른 광장의 의미, 4번 명준의 선택의 의미. 이거 4개는 알아야 됩니다. 때려 죽여도 이건 이해해야 돼. 네? 수특에? 올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계선을 반길 거요. 이러죠 지금.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금, 일터거든요. 일단 두 개가 비슷하게 묶이는 거야. 지금 설득한 전략이 뭐냐면 연금 그리고 일터 그 다음에 영웅이 된다거든요. 이게 지금 이 두 개는 어쨌든 경제적인 성격이고 영웅은 뭐야? 인민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거야. 이건 경제가 아니라 약간 일종의 뭐 사회적인 명예 같은 거죠. 근데 플러스로 이 표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향의 초목 밑줄 긋고 별표하세요. 이제 얘는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서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놓치기가 쉬워서.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 고향의 저기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봐. 얘네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 영웅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금 받을 수 있다. 너 일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으로 꼬시고 있잖아. 자본으로 꼬시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모순된 거야 이 내용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모순되는 건데 이걸 출처까지 봐야 돼. 연금 봐봐. 연금 왜 주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건 돈이긴 한데 왜 주는 거야? 네가 개인이 잘해서 주는 거예요? 그치. 전체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주는 거야. 이 돈은 전체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일터는 뭐야? 얘도 당연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얘는 영웅 당연히 이거 뭐예요? 왜 영웅 된다라는 거야? 그쵸. 우리가 그냥 개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저 사람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영웅, 일론 머스크 보고 영웅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뭐야? 이 전체를 위한 그 보상인,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너가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인 거야. 큰 틀은. 근데 그게 각각 연금, 일터, 영웅으로 드러난 거지. 그 다음에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 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지금 보복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특정 대사랑 전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나거든요. 보복을 안 하겠다가 왜 중요할까 지금? 개인한테 말고 전체 스토리에서, 아니 전체 사회에서 보복을 안 하겠다가 왜 중요해? 전제가 뭐야? 너 보복 안 하겠다는 전제가. 기본 전제가 뭐야? 그렇지. 원래는 보복을 한다라는 거야. 보복을 한다라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야? 갈등을 의미하죠. 무슨 갈등? 이념 갈등.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념 갈등이 전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남한이랑 이념 갈등이 있어서 너 이 생각이 불순한 놈이니까 보복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한테 주어진 제안이지만 전체 사회에서 사회 문제에 출처한 거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라냐면 작가가 한 작업을 거꾸로 타고 가는 거지. 작가가 한 작업은 뭐예요? 사회 문제를 개인한테 녹인 거잖아. 우리는 개인한테 들어온 문제를 사회로 다시 타고 올라가 보자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작품 이해하기 좋은 거고. 그래서 부정적 측면 플러스 혜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혜택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 자체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근데 어떤 부정적 혜택을 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게 부정적이라고 하거든요. 뭘요? 뭐라고요? 뭐? 영웅하고 일터 연금을 그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그 명준 입장에서. 명준 입장에서는 귀에도 안 들어오겠죠. 뒤에 사자성어 나오잖아. 우이독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이동풍 이런 거 나오잖아. 상관없지. 얘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얘는 그 전부터 마음을 정한 거야 지금. 이걸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국이라는 대답만 계속 하잖아. 이 말을 듣고 있었으면 재질문을 하겠지. 아니면 리액션을 하던가. 리액션이 없는 게 지금 리액션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걸 포기했고, 혹시나 여기서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서 모든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려는 혹시 그런 게으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준수야. 아시겠죠? 단순화 시키면 안 돼. 작품 저기 읽을 때. 어쨌든 그래서 노려보면서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을 다른 천막에서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았대요. 그려보고 있었다. 여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하세요. 그러고 뒤에 나오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이러잖아. 이게 이제 내가 미스터방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장면 이해하려면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단어인 거죠. 뒤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려보고 있었다 이러고 뒤에 상황이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수루루루 읽다가 이 뒤에 대사 읽었으면은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러면 이제 틀린 거야 또. 아시겠죠? 서울이라고 여기를 합니다.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입니다.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울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는 보기를 뭘 주냐, 선지를 뭘 주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도기적인 모순이 뭐야? 과도기적인 모순이 뭐겠어요? 밑에 쓰세요.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부의 편중. 정치적으로도 근데 혼란스러웠죠? 이 당시 현대 우리 근대사를 생각해 봤을 때 민주주의를 사실상 성취해낸 거잖아, 그렇죠? 그 과정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모순인 거야, 경제적, 정치적.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것이고 인간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 자르고 그냥 중립국 이러고 있죠. 지금 남쪽의 설득 전략은 이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게 내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전면 부인한 게 아닙니다. 명준이가 지금 남한과 북한의 설득 전략을 안 들은 거지 막 전면 부인해서 이런 그거 아니다. 자유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딱 이제 맞아 보이기 좋은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범죄랑 굶주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 나오면 틀린 거야, 그거. 명준이는 그게 싫어서 지금 이 설득 전략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안 들은 거야.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지 마. 그 다음에 중립국의 상징적 의미인데 그래서 빈대다 쓰세요. 중립국 땡땡하고 갈등 X 그러고 이념이 배제된 공간인데 이러고 끝내면은 사실상 이게 명준이가 말하는 유토피아잖아. 핵심은 뭐냐면 중립국은 이게 이제 갈등이 없는 공간이고 이념적 갈등이 배제된 거 맞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삶의 뭔가 실현 이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이념이 배제되었다라는 게 그냥
단지 이념이 배제되었다, 이념적 갈등이 배제되었다 라서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길 가면 진정한 이 명준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그게 아니다. 아시겠죠? 상징적 의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얘를 만약에 못 잡아내면 중립국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준서 썼어?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세요.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았습니까? 쭉 가면 이제 타영만리 이곡단에 가겠다고 나서니까 동족으로서 참고된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조국으로 데려오라는 점점하는 게 또 말자로 중립국 이러고 있죠.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책임감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감. 근데 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여기로 오세요가 아니라 책임감을, 누구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거야. 그쵸? 아, 여기를 이렇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식인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이러는 거야. 여기 설득 전략은 사회적 혜택이었고 여기 설득 전략은 뭐예요? 너가 중요하다 이러는 거야. 그렇죠? 너가 이건 뭐야? 너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못 맞춰줬으니까 보상하겠다고.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친근 가져라. 너 중요하다. 이러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인이니까 국가가 당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여기 쓰세요. 교각살우라고 쓰세요. 사자성어인데 니네 자습서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종기가 났다고 지 몸 없앨 거냐 이러는 거죠. 뭐야 이게 지금. 빈대 잡으려고 어? 아니오가 아니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게 교각사루라고. 뭐라고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 그 다음에 교각살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당구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종기가 상징하는 건 뭐야? 에서 비롯된 모순들인 거죠. 인정한 거야. 있다고. 이것도 이제 치사하게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누구야? 이 지금 남한 측 설득자가 대한민국의 과도기적 모순이나 종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되 몸을 없애진 않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엄밀한 판단인 거야. 그냥 싫고 좋다.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종기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되 몸을 없앨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다. 아시겠죠? 대충 이해한 거 아니고 실제로 밀도 높게 이해한 건지를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민족의 손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앞에서는 책임감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좀 할 일이 많다. 우리 사회에는.
이 사명감도 결국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 그 다음에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고 재건한 일꾼이 돼주세요. 그쪽이 개인으로서도 행복할 겁니다. 어쩌고저쩌면서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동생처럼 여겨져서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조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다? 동생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개인에 호소하는 거죠. 다르잖아 또 이것도. 그쵸? 이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야. 호소와 설득 전략, 설득 내용이 달라.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문 앞에서 명보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들어주면서 웃음을 터뜨린다. 자, 이거 의미가 뭐래요? 뭐예요? 너네 거기 안 적혀 있어요? 실제 마음과 행동의 괴리거든요. 그래서 뒤에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랑 침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여기 괄호 치세요. 괄호.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뭐랄까 강렬은 좀 역동적으로 웃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단서를 주는 거야. 이 웃음의 의미가 마냥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에서 보통 어조 파악할 때 이렇게 파악하면 되거든요. 어휘나 종결어미를 보면은 어조를 알 수가 있어. 맥락이랑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펼쳐진 부채가 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픈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색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어떤 인물의 생각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는 특히나 모든 글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화 양상이 중요합니다. 하는 생각의 종류가 변하면 무조건 잡아내야 돼. 우리 영어 긴 문장 독해할 때 끊어서 읽잖아. 그것 마냥 이 사색하는 부분이 길게 나오는데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 자체가 변한 건 당연히 잡아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어가 달라지면 그냥 무조건 잡아낸다고 생각해야 돼. 주어가 달라지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길게 나왔는데 주어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제인 거지. 문단이 안 바뀌었는데 내용이 바뀐 거야. 그거는 필히 끊어서 잡아놔야 돼. 장면 끊어서. 그 다음에 얘가 결국 웃은 이유는 괴리감 때문이고 옆에도 적으세요. 자조도 쓰세요. 자조.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 우위에 있다라는 거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력을 주겠다,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라로 꼬시고 있다도 있는데 플러스 조국의 얘기를 하고 있다도 중요해. 안 하지 않았다. 안 하지 않았어. 여기서도 조국 얘기 했거든요. 여기서도 안 한 거 아니야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이제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여기부터 그냥 계속 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비문학 독서 읽는다 생각하고 중간에 변화가 있다 그럼 다 끊어서 변화 양상 다 잡아가야 돼. 그리고 이 지금 책을 모으고 이 페이지 윗부분에 위에나 옆에다 쓰세요. 내적 갈등 어떻게 해소? 물음표. 그러니까 지금 변화 양상이 중요한데 모든 글에서 다 중요하거든요. 모든 글에서. 근데 유난히 지금 이 글에서는 결론이 내적 갈등이 해소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왜? 어떻게? 가 중요해. 왜냐하면 이 글에서 얘가 사색을 해서 만들어진 변화는 뭐예요? 결정을 한 거죠? 중립국에 가다가 나 뛰어내려야겠다는 결정을 한 거잖아. 그게 생각의 변화인 거고 그 생각의 변화가 곧 내적 갈등의 해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변화 양상은 당연히 중요하다. 모든 글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변화 양상이 내적 갈등 해소라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작품 공통으로 중요한 거. 얘는 이 작품에서 유난히 중요한 거. 그래서 쭉 막 얘기해요. 무슨 뭐 경멸하고 있고 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고 어쩌고 윤회가 뭐 어쨌고 뭐 북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깜박 잠든 사이에 어쩌고 하면서 유토피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유토피아 찾아서 동그라미 쳐. 이상향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뒤에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가 꿈꾸는 세상이 중립국이 아니라는 거의 매우 명백한 단서죠. 근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고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도 이제 의미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는지는 다양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못한 거일 건데 얘는 표현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게 많아서 중요해요. 정보가 많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네한테 여기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죠. 그러면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예주야 아시겠죠?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이거 이제 비웃음이라는 거 이제 거기 적혀 있죠? 그다음에 뒤에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밑줄 끄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좁은 데로 몰리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다음에 쭉 지나가서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러들고 있었다 하는데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밑줄 그으세요.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지금 변화 양상이야. 그렇죠? 자기 생각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주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읽어서 자 이제는 어쩌자면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에 배를 탔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격 가시는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여기 밑줄 그으세요. 별표 3개 치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다시 말하면 내적 갈등 해소가 되는 실마리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두 마리 새들의 방금까지 못 봤대요.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여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늘소시 시선인 여자. 하면서 여기서 말한 두 마리 새가 뭡니까? 응? 갈매기인 건 아는데 뭘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봐서?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여자랑 응, 방금 태어난 아기. 응. 그러니까 이거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 이거는. 더 밑에 있어요. 큰 새, 꼬마 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뒤에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밑줄 그으세요. 내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미스터 방이랑 우리 파경로 최고 운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죠, 지금. 그쵸? 특정 부분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뇌피셜은 도움만 받으시고 결국에 최종 단서는 너네 작품 내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그녀들의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밑줄 친데 옆에다 쓰세요. 사랑 플러스 자유. 그 다음에 봐. 사랑과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 이게 이제 그 명준이가 원하던 그 광장 밀시의 조화가 잘 된, 사랑과 자유의 조화가 잘 된 그 공간인 거죠. 뒤에 더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바다 쓰시고요. 옆에다 이꼴 명준이 찾고자 했던 참된 공간. 그래서 푸른 광장은 사랑과 자유가 있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둘 다 있는 거야. 어디 나와 있어요? 자습서예요. 바다의 밀실. 마음껏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이잖아요. 음, 그럼 광장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가족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죽었지만. 그리고 겉보기에도 광장이잖아. 바다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명준이가 보기엔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거기 있었던 거야. 이거 근데 이 위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Y축? 이거는 막 칼로 잘리듯이 잘리는 게 아니어서 이거 X축 구분만 잘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여기 밑줄 끄시고요. 왜 이런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왜 이랬던 거예요? 왜 이랬던 거야? 야, 거기 써 있잖아. 왜 불안감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 내용이 있었겠지. 그 내용이 있었으니까 불안감을 느꼈고, 지금은 근데 이 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인 거죠.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짚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만약에 문제 나온다 치면 뭐 그거 있잖아요. A 해놓고 이 전체 크게 묶어가지고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구간이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이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이실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르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놓인다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치세요. 내적 갈등 해소된 거야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안 익숙해요? 준수야 안 익숙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 프린트에 내가 실어놓은 대목이잖아. 실망이다. 어? 뭔 소리야? 아니 이 대목 자체가 내가 객관적 상관물 설명하면서 그때 프린트에 실어놓은 그 부분이라고. 수능에 나왔던 그 파트라고 여기가. 큰 새 작은 새 밑줄 꺼놓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냐 아니냐 문제 나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여기랑 그 다음에 큰 새들이 좋아서 미칠 듯이 이러는 게 실제로 큰 새랑 작은 새가 좋아서 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상황물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 놓인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왜 마음이 놓였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갑자기? 포기하니까 편해진 거야? 포기하니까 편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감시자인 줄 알았는데 음, 가족인 걸 알아서 그래서 불안감이 해소돼서 가족인 걸 알았는데 왜 불안감이 해소돼? 그러니까 원래 감시자여서 음, 불안했는데 음, 감시자가 아니라 음, 자신의 가족인 걸 알아서 음,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서 음. 마음이 그럼 이 소설은 감시자로부터의 탈출 우당탕 대작전이야? 이 소설 내용이 지금? 그럼 뭔데? 왜 마음 편해졌는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뭔데? 해소된 내적 갈등이 뭐냐고. 자기가 찾던 어. 걸 찾아서 그래,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찾은 거야. 찾아 헤매던 곳을 자기가 가고 싶던 곳을 찾았던 거고, 그리고 결심을 한 거죠. 저기로 가야겠다. 우리 딸내미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곳으로, 자유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념이 배제된 곳으로 가야겠다. 인 거죠. 그러면은 중립국과 바다의 차이는 이거야. 이거라고. 아시겠죠? 나머지는 같아요. 갈등 없고 이념 배제된 거 맞아. 근데 진정한 삶의 실현이 없었잖아. 중립국 가려는 이유가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싫어서 그냥 제3을 선택한 거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차악이 아니라 최선이죠. 이건 지금. 명준이한테. 그게 핵심이야. 그게.
문득 그래서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별을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게 여기가 이게 얘기했다시피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부분이라서 자꾸 논리적 개연성을 따지면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거울이 어디 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준수야, 아시겠죠? 해독하려고 들면은 힘들어지는 거야. 해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감성적으로 읽어주세요. 거울 속에 비친다는 건 바다를 쳐다보아서 그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껴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잖아, 과학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거울 속에 비쳐. 그럼 그런가 보다 하라고, 그냥. 얘 머릿속에서 그냥 거울을 봤겠죠. 아니면 바닷속에 비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해석인 건데, 너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이 해석하는 게 궁금하고, 이거를 현실에 맞춰서 이해하고 싶으면은 국문과나 철학과를 가야 돼요. 재앙이에요, 재앙.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두 번의 재앙에서 모두 살아남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생존자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안 됩니다. 휩쓸려서 끝장나요. 굶어 죽는다고. 국어가 좋아서 국어 공부하고 저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카피라이터 하고 싶었으니까 글 쓰는 거 배우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어디 빈데다 쓰세요. 바다새 이꼴 은혜와 딸 이꼴 아픈 사랑의 과거를 떠올리는 매개체 이꼴 내적 갈등 해소의 실마리. 은혜와 딸 은혜와 딸 이꼴 아픈 사랑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이꼴 내적 갈등 해소의 실마리. 근데 이념적 갈등이 이념이 배된다고 하는데 그거 둘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그 아까 선생님 말하신 A 플러스 B 어디에? 바다에 아니, 광장도 있고 밀실도 있는 거라니까. 이념이 배됐단 말은 이념적 갈등이 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념적 갈등이 배제됐고, 그러니까 이념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정치적 이념이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자유로운 곳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밀실만 강조해서 소통이 없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 왜? 거기 사랑이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무슨 획일화된 어떤 이 억압이나 인간성의 말소나 이런 부분 없는 거지. 바다에 밀실은 가족이 있어서 밀실이라고 밀실이 상징하는 건 개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광장은 사회적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적 삶 혹은 소통 혹은 공동체. 근데 남한북한은 둘 중에 하나만 너무 세다 이거지. 근데 바다는 둘 다 있다 이거죠 지금. 가족이 있어서 개인적 삶이 가족이 있어서 공동체와 소통이 포함된 삶인 거고, 근데 거기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밀실이기도 한 거지. 밀실의 장점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는데 서문에서 나와요. 광장이면서 밀실이고 밀실이면서 광장이다 이러고 딱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지리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광장이면서 밀실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명준이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광장이면서 밀실인 부분을 원했던 거지, 광장을 원하거나 밀실을 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원했던 게 아니야. 너 수업 때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수업 때 이제 1교시라서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시면 그 두 마디 다음 두 마디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왜 행방불명된 거죠 지금? 투신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의 양상 자체는 이해를 했고요. 옆에다 쓰세요. 이 명준이 한 선택의 한계 물음표.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현실 도피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건 현실 도피라고 하면요. 그 애초에 명준이가 말하는 것 자체가요. 현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간 거잖아요. 현실이 없어가지고. 명준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명준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던 거기가 보이니까 글로 간 건데,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한 선택이 현실 높인 거지. 그 다음에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밑줄 끄시고 별표하세요. 얘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너네 교과서 기준으로는 명준이의 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삶의 실현은 사랑과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 이거 두 개가 이제 공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국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다 갖고 있는 거는 푸른 광장인 거지. 바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준이가 하는 선택이 가진 의미는 뭐겠어요, 그러면? 명준이 개인으로 말고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걸까? 둘 다 꺼지라는 거죠. 이거요, 진짜로. 니네 둘 중 하나 갈 바에 뒤져버릴 거야. 이거야, 지금. 뭐야? 비판이야. 남북한에 대한 비판이에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빨리 빈대다 쓰세요. 남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비판인데 밑에다가 한 개 땡땡하고 쓰세요. 소극적, 부정적, 현실 도피.
그다음에 이게 자습서에만 있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맨 밑에다가 쓰세요.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플러스 그 속에서의 인간의 삶.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국문학사적으로 가지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성이 너네가 볼 시험에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인간의 삶은 지식인의 삶이에요. 예? 그 속에서의 어. 인간의 삶이에요. 명준이의 삶이죠. 지식인의 삶을 대표하냐? 그건 아니죠. 그거라고 보기 힘들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허용 가능하냐? 허용은 가능해요. 허용은 가능해. 근데 아니라고 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학습활동 보시면 1번, 2번은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이게 이제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멸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이 오지는 문장.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둬버렸을 때 그는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전체 관통하고 있는 대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읽어보시면 광장의 필요성과 밀실의 필요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어쩌고 한몫 끼기를 원한다. 여기 이제 광장의 필요성이고 그 뒤에 개인의 일기장과 침대에 걸쳐 앉아서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이게 이제 밀실의 필요성인데 요거를 딱 좀 읽어보면 이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거 그냥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소설인 거죠. 네? 그냥 소설인 거죠. 이게 광장인데? 뭐가 궁금했던 거야? 이거 이 3번에 나온 문장이 광장이라는 책에 나온 그 일부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 찍었고요 지금. 잠깐만 뒤에 다 모아줘 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기사 있죠? 이 제3국행 포로의 어제와 오늘. 여기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이들은 뚜렷한 사상적 지향에 따라 중립국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선택했다는 의견을 많았다. 이게 이제 별표 치시고 이게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세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그 명준이의 생각인 거야. 나는 중립적인 사상이 좋아. 이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얘가 중립국을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남한도 절망, 북한도 절망. 이거는 일단 확실한 거야. 명준이 입장에서.
그 다음에 너네 이거 근데 다음 주에 자습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그 글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부분 뭐 요점 정리나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 프린트랑 자습서랑. 근데 자습서에 참고 자료 이러면서 뭐 한국 현대문학사 이거 이제 뭐 발췌한 부분이나 이런 읽기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중요하고 실제로 도움되는 게 많아서 그 실제로 이 작품 자체가 그 읽기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다음 시간에 자습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내가 어디 조금 딥하게 다시 읽어봐라 그 얘기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 예? 그럼 훔쳐올 거예요? 참,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네 각 사와야 될 것 같은 게, 너네 눈물도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눈물 할라 했는데. 저 눈물 다이라 적어놨는데 뭐? 다이라 적어놨어요. 아니, 뒤에 이거 요점 정리가 없구나. 자습서에 이거는 이제 요점 정리 이런 거 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찍으면 되겠다.